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요. 대화를 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TV 볼륨도 크게 놓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 노인성 난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사람의 청력은 20대 후반부터 감퇴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대 후반부터 감퇴. 그렇다면 누구나 다 난청이 나중에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누구나 올 수가 있죠. 네. 노인성 난청의 정의라는 것은 일단 퇴행성 변화입니다. 우리가 귀를 보면은 이제 귀에 바깥에 귀가 있고 예. 가운데 귀가 있고 속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달팽이관 네. 그쪽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노인성 난청이 오게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은 난청을 안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원인을 차단한다면은 그래도 좀 늦게 난청을 오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늦출 수 있겠죠. 네, 늦출 수는 네. 있을 것 같은데 일으키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노인성 난청은 누구나 오게 되지만 예. 그래도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있죠. 심하게 예. 오는 분들도 있고 가장 많은 원인이 가족력입니다. 그 형제분들이나 예. 부모님들 중에 노인성 난청이 오신 분들은 유병률이 높죠. 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젊을 때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 가기 때문에 뭐 포병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총을 많이 쏘았다든지 아니면 작업장, 직업이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했을 때 예. 예, 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염성 질환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항생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예. 했을 경우죠. 예.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이제 요새는 심혈관계통의 질환이라든지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예.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성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오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뭐 노인성 난청이 오게 되면 이제 소통에 문제가 되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과 또 미국 국립 노화연구소에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노인성 난청을 방치한 사람과 교정한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보통 한 2배 내지 5배 정도 노인성 치매나 우울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가 보통 난청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청기 많이 쓰는데 오늘 보청기 갖고 나오셨는데 네네. 보청기가 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보청기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난청이 심한 경우에는 출력이 많이 필요하고, 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도의 난청, 초기의 난청인 경우에는 네. 출력이 좀 부족해도 되죠. 네. 그래서 출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보청기가 커집니다. 또 출력이 이제 적은 예.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이죠. 예.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여기 보시면 기능성하고 기능하고 모양도 여러 가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 지금 모양이 보면 고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걸이형이라 해서 굉장히 커져. 이게. 네. 예. 근데 경도의 난청인 경우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작은 것도 있네요. 그다음에 요사이는 또 귀걸이형이지만 보청기를 끼게 되면 굉장히 울림이 심하거든요. 예. 이명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윙윙 소리 나는 이명은 거? 조금 그건 또 다른 거고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울림이 심하다는 거는 귀를 막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가 울리게 되죠. 예. 그런 울림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개방형 보청기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초소형 귀걸이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노인분들이 그 보청기를 하면 귀가 더 잘 점점 더 안 들리는 거 아닌가? 또 옛날처럼 또 안경 끼면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거 네.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각이 보면 이제 귀에 청각이 있고 예. 머리에 청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귀의 청각은 이제 소리를 듣는 거지만 네. 머리의 청각은 그 소리 중에서 필요한 소리만 걸러서 들어주는 기능이 있죠. 네. 보청기를 끼므로 해서 귀의 청각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는 머리의 청각이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 보청기를 끼고 나서 잡소리가 많이 들린다, 왕왕거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 너무 많이 머리의 청각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럴 머리의 수가 청각이 있죠. 손상됐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보청기가 또 압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는 또 작게 해주고 작은 소리는 크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소음의 길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TV 보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혹시 노인성 난청일까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는 노인성 난청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말소리는 들리지만 깨끗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듣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점점 진행되다 보면 예. 적은 소리는 못 듣게 됩니다. 작은 소리를 못 듣는다. 예, 이제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죠. 예. 보통 지금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TV 볼륨을 키우는 이유가 네. 예. 초기에도 TV 볼륨을 키우는 이유는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깨끗하게 안 들리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소리를 크게 키우는 거죠. 가까운 가족들이 보기에는 TV 볼륨을 크게 트는 거죠. 어허. 그다음에 유난히 말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생활한다든지 이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좀 신경이 예민해진다든지 오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증상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난청 아까도 뭐 계속 진행돼서 오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예방하거나 좀 늦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예방은 이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이 가족력이 있거나 네. 또는 과거에 소음에 노출되었거나 네. 또는 뭐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있다면 조그마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해서 만약에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조기에 보청기를 이용해서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머리의 청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예. 또 보청기를 끼므로 해서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나 청각사 선생님들이 자주 청력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